And finally, on the 2025 CEO Performance Award to our founder and CEO Elon Musk, with over 75% voting in favor, approved. 이번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1,400조 원 보상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파급력을 끼칠 큰 소식인데요. 놀라운 것은요, 아직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소식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소수의 투자자들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쩌면 엄청난 행운을 잡은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테슬라 주주총회로부터 시작된 부자들만 아는 상위 1% 정보를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의 중심에 있는 수십 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진짜 핵심 수혜주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400조 원 보상안이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달러 수준인데요. 2035년까지 시가총액을 8조 5천억, 즉 6배가량 키운다면 일론 머스크는 약 1,400조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이로써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25%를 갖게 되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시총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달성할 목표도 있는데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수 1,000만 건 달성,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배치, 로보택시 100만 대 상업운행, 에비타 4천억 달성 등 달성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조건들을 달성해야만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부럽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투자를 잘하려면 모든 것을 기회로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즉 수요를 창조해내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전기차를 만드니까 전기차가 도로를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위성을 띄우고 추진체를 재사용하니까 스타링크가 전 지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을 만든다고 했고 자율주행을 실현시키고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성공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엔 과연 실패할까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유 아닌가요? 자, 정말 중요한 내용 시작되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저는 투자할 때 종목 선정의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변수보다 상수에 투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변수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목숨 걸고 100만 대를 상용화시켜야만 하는 로봇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연 테슬라가 전 세계 1등이죠? 자, 보세요. 진짜 경이롭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번 테슬라 주총에서 소개된 옵티머스 2.5세대 로봇이고요. 진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테슬라의 기술은 이것보다 더 발전해 있다는 소리죠. 근데요, 이 영상을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 중국 2025 AI 데이 행사에서 공개된 샤오퐁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입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자, 이 로봇 집중해서 좀만 더 감상해 볼까요? 이게 진짜 로봇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다리 쪽 옷을 잘라서 로봇인 걸 확인시켜주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두 로봇 중 어떤 게 더 우위에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결국 테슬라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냉정하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원래 기술 패권이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반도체 1등이라고 믿어왔던 삼성전자가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 1등이었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SK하이닉스에게 밀리고 있죠. 일반 사람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 로보티즈, 워닝 로보틱스 같은 우리나라 로봇 손기업도요, 냉정하게는 언제 도태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수직 계열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에선 그것을 AI, 로봇 생태계라고 소개하는데 최근 삼성전자에게 22조 수주를 준 AI6 칩은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AI 반도체입니다.
이제 테슬라는 반도체마저도 본인들이 직접 설계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로봇손도 액추에이터도 감속기도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봇이 1등이 될지도 불확실한데 그 수직 계열화 중에 우리나라에서 참여할 기업은 누가 될까요? 쉽게 안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변수 덩어리라는 거죠. 그냥 찍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저랑 천천히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그리고 테슬라의 캐시카우인 ESS 산업까지 이 섹터들의 교집합, 즉 상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꼭 1등이 안 돼도 상관없는 상수에 가까운 섹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배터리, 즉 에너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로봇도 당연하고요. 나중엔 선박을 넘어서 우주항공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요? 무슨 근거냐고요? 이 영상 잠깐 보시죠. Like Optimus is kind of like an infinite money glitch, and maybe there won't even be money in the future, or money might be measured in terms of wattage, like how much power can you bring to bear from an electrical standpoint. 일론 머스크는요. 앞으로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해서 돈을 대신 벌어다 주기 때문에 무한 돈복사 시대가 열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가치가 없어지면서 로봇을 가동시킬 에너지가 새로운 화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이 부분이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관심 갖는 분들을 몇 못 봤습니다. 혹시 인타임이란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돈인 세상. 마치 이 영화처럼 에너지를 소비할 권리. 이게 돈이 될 수도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겁니다. 진짜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죠? 물론 조금은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돈 벌 포인트를 확인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누가 1등이 될지 도태될지 모르는 로봇 시장에서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기술 우위를 선점할지 모르는 로봇 손, 액추에이터란 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로봇, 자율주행을 넘어 데이터 센터, 심지어 선박이나 우주항공에도 적용되고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 패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이 배터리 시장, 여기가 좀 더 상수에 가깝지 않을까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로봇 시장을 장악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수직 계열화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결국 성장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로봇보다는 배터리가 상수에 가깝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제 이야기 들어보니 좀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수많은 쟁쟁한 기업가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팩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로봇도 물론 투자를 하겠지만 배터리에 점점 비중을 늘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선 배터리를 보는 것이 변수가 아닌 상수, 즉 우리가 돈 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데요. 일론 머스크의 핵심 발언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And then also at this factory, we also make the 4680 cell, which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And that 4680 cell will be used in the Cybercab. It is being used in the Cybertruck and will be used in the Cybercab and also in Optimus. 그동안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갈 배터리에 대해 소문만 무성했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확답을 준 겁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력 배터리인 2170 배터리가 아닌 4680 배터리를 적용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발언을 이어서 했는데 이 배터리 셀을 여러 업체에서 공급받을 거라 했습니다. 마치 현재 AI 시대가 되면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배터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하면서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 업체라는 단어와 품귀 현상이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것을 감당할 배터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 업체에게 배터리 셀을 공급받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죠. 어라?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뉴스를 볼까요? 최근 테슬라는요. LG에너지솔루션의 4680 배터리 수주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는데요. 배터리가 부족해서 공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발언과 수주 불가 통보는 어울리지가 않죠? 팩트는 이겁니다.
가장 최근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4680 배터리는 사이버 트럭에만 적용되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사이버 트럭 재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이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충전 혜택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을 내걸 정도니 말이죠.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LG엔솔의 4680 배터리 수주 불가 통보 이후 일론 머스크가 여러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즉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최신 발언은요, 완전 끝난 게 아니라 아직은 필요 없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4680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는 물량과 파나소닉 물량 정도면 현재까지는 충분하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요, 로봇 100만 대, 로보택시 100만 대 상업 운행, 더 나아가 이번 주총에서 실제로 로봇 1000만 대를 예고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볼 때 앞으로는 여러 공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팩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LG엔솔이 다시 수주 조율에 들어간다고 기대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 근데요, 제가 앞에서 테슬라의 수직 계열화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을 상수 섹터가 배터리 섹터라고 했죠. 테슬라가 되면 참 좋겠지만 LG엔솔은요, 이미 독일 3사 중 하나인 벤츠, 미국의 리비안, 체리 오토모바일, 올라 일렉트릭 등 이미 큰 고객사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즉 테슬라가 아니라도 괜찮은 거죠. 이 46 시리즈 배터리는요, LG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온도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테슬라를 통해 4680이라는 방향을 확인했고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엄청 큰 기회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뉴스를 볼게요. 중국에선 이미 배터리 확보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조금을 50% 줄이기로 결정했는데요.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한다는 것은요, 이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전기차 구매는 이제 경쟁력이 충분히 생겼고 그만큼 보조금 없이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ESS 물량까지 더해져서 공장을 100% 가동을 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AI 시대를 이끄는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 수직 계열에 들어가지 못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수에 가까운 섹터는 로봇이 아니라 배터리라는 거죠. 물론 저는 로봇 섹터도 좋아합니다. 배터리 시리즈가 끝나면 로봇 유망 종목도 영상으로 올려드릴 계획을 하고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다만 로봇의 몸보다는요, 로봇의 심장인 배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수혜주를 알아볼 텐데요. 저는 이 기업을 뛰어넘을 배터리 소재 기업이 또 있을까? 생각할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핵심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은 물론 테슬라까지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 초격차를 이뤄냈고요. 세계 1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4680 배터리 시장은 물론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까지 연결되는 기업입니다. 대단하죠? 이 영상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3개월 릴레이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개월 동안 릴레이 방식으로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소개해드린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 시 새로운 종목을 바로 또 소개해드리는 방식이죠. 100% 무료로 이렇게 종목명, 목표가, 비중, 핵심 포인트 자료까지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모시기 위한 프로젝트라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 개인 번호 010-8199-7263으로 리치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선착순 300명 한정이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면 이 신청 링크로 편하게 저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단 한 종목, 아니 단 한 그룹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알고 계신 그룹이겠지만 오늘 제 설명 들으시면 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바로 에코프로 그룹. 이 그룹이 왜 로봇보다 배터리가 상수라는 논리를 완성하는 핵심 기업인지 딱 3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통한 30% 원가 혁명입니다. 테슬라가 로봇 분야에서 수직 계열화를 꿈꾸고 있다면 에코프로 그룹은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이미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기업입니다.
바로 Closed Loop 시스템, 줄여서 CLS라는 독보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 CLS는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리튬 같은 소재를 회수하고 다시 양극재로 제조하는 모든 과정을 자기 그룹 내에서 해결하는 혁명적인 시스템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이 시스템을 통해 압도적인 원가 절감을 이뤄냈는데요. 현재 이 순환 시스템을 CLS V2로 업그레이드하는 중입니다. 목표는 제조 원가를 기존 대비 30% 이상 절감하는 것이고요.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30%나 저렴하게 생산한다는 것은 미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그때부턴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미국 IRA나 유럽 CRMA 같은 복잡한 규제 리스크에서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탈중국인데요. 미국 IRA는요, 결국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중국에서 조달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중국 견제용 규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배터리 소재의 상당 부분이 아직 중국에 있고요.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중국 공급망을 끊기 위해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은요, CLS를 통해서 원료 확보부터 최종 양극재 생산까지 중국을 빼놓고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중국을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견제가 강해질수록 경쟁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지만 에코프로 그룹은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4680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최신 컨퍼런스 콜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고체 계약을 체결한 미국의 한 자동차 기업에 대해 내년 납품을 목표로 소통 중이며 추가 프로젝트까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 미국 기업을 당연히 테슬라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앞서 말한 여러 업체에서 공급받겠다고 선언한 그 4680 배터리에 에코프로 그룹의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시나 테슬라가 아니라도 왜 상관이 없는지는 이제 익히 알고 계시죠? 아직도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 한 번 더 처음부터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4680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고체로 가는 흐름을 테슬라도 거스를 순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에코프로도 역시 이 전고체의 가장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요, 이 황화리튬조차도 패도간이 재활용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도간이란 쉽게 말해 양극재를 생산할 때 고온에서 굽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소재들을 담는 용기입니다. 보통 반복적으로 고열에 노출되기 때문에 30일 정도 사용하면 패도간이가 되고요. 에코프로는 패도간이 속에 녹아있는 리튬을 추출하고 이 리튬을 활용해서 전고체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건 에코프로 그룹의 CLS라는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계승하면서도 가장 진화된 형태입니다. 진짜 엄청난 강점이죠?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 인니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에코프로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IGIP를 진행 중입니다. 이건 에코프로의 CLS를 해외로 확장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과 생산량 1위 국가입니다. 이 니켈은요, 4680이든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필수 중의 필수인 소재입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이 니켈 정제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고자 정면 돌파해버린 거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재련소를 설립하고 여기에 투자해 니켈 중간재를 확보해버린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투자까지 완료되면요, 여기서 연 13만 톤의 니켈 중간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중 5만 톤을 에코프로가 자체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써 중국을 탈피하고 재련소부터 전구체, 양극재,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통합 밸류체인이 구축되는 거죠. 결국 에코프로 그룹은 배터리의 핵심 중에 핵심 소재인 니켈이라는 광물까지 자신의 시스템 내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래서 에코프로를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잘 봤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유익했는지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귀한 참고가 되니까 편하게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리치맥스 팀은 성장하고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며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그릇을 채워드리고 싶어서
3개월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종목 릴레이를 통해 자신의 그릇을 먼저 채우시고 넘친다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는 그거로 충분합니다. 여기 제 번호 다시 올려드립니다. 010-8199-7263 이 번호로 리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동 신청이 돼서 바로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영상 아래쪽 설명란 더보기를 누르고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 편하게 문자 보낼 수 있게 해놨습니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고 문자로 간단하게 종목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섹터는 이제 막 2회전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1년 후엔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될 것이고요.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과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